能力や技じゃない。まあいいや、ありがとう。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제일복권 아버지와 아들들 비스타입니다. 2024년 6월 22일에 일본에서 발매된 피규어입니다. 이번 제일복권이 처음 공개됐을 때 흰수염이랑 조즈는 무조건 사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비스타는 좀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제품이에요. 흰수염, 조즈와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홍대 플레이 원피스에 가니까 이 흰수염과 아들들 피규어들을 전종 다 전시해놨더라고요. 근데 비스타 실물을 보니까 생각보다 부피감도 굉장히 좋고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어요. 비스타도 조즈와 마찬가지로 피규어로 잘 안 나오는 캐릭터예요. 미니 피규어를 제외하면은 2011년에 나온 POP가 유일한 제품인데요. 아츠제로로 나오고 POP는 안 나왔었던 조즈랑 또 데뷔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도 피규어로 처음 소장하는 캐릭터인 만큼 빨리 실물을 확인해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구성품은 조즈의 본체와 발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이스는 나무 마루 형태로 나왔어요. 에이스, 마르코, 조즈와 같은 스타일이라서 함께 전시했을 때 통일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흰수염 배 위에 있는 그런 가판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조즈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나무 결표현이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 있고요. 음영 표현까지 해준 덕분에 플라스틱 같지 않고 실제 나무 같은 느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신기한 게 비스타가 발판 없이 이렇게 자립이 가능해요. 상체에 비해 하체가 좀 부실한 캐릭터라서 발판 없이 자립이 안 될 줄 알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준 점은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근데 또 망토 때문에 좀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살짝 치거나 이렇게 흔들리면은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판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정확한 높이는 발판까지 포함하여 모자 끝까지 24cm입니다. 제일복권 흰수염과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원작에서 흰수염의 키가 6m 정도고 비스타가 3m 정도인데요. 피규어에서도 이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만들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흰수염이 좌상이고 비스타는 또 스탠딩이라서 함께 전시했을 때 좀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나란히 두니까 사이즈 차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정도고요. 그리고 조즈랑은 다르게 비스타는 흰수염 옆에 서서 흰수염을 경호하는 그런 오른팔 느낌이라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신사왕 샹크스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두 피규어 모두 마스터라이즈 익스피스로 나온 제품인데요. 마스터라이즈 익스피스가 좀 시리즈마다 사이즈가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번 비스타는 신사왕 샹크스와 거의 똑같은 사이즈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사왕 피규어들은 물론 제일복권 절대적 정의 피규어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헤드는 특별히 흠잡을 곳 없이 원작을 잘 재현해줬네요. 특유의 이런 능글맞은 미소를 정말 잘 살려줬고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눈매 뿐만 아니라 눈썹, 눈가의 주름까지 꼼꼼하게 재현을 잘 해줬네요. 비스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수염도 원작 그대로 재현을 잘 해줬고요. 굉장히 가늘게 나왔지만 연성이 있는 재질로 만들어준 덕분에 파손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염 한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데요. 손가락이라던가 손 모양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줬네요. 비스타가 또 머리카락이 장발 스타일인데요. 이런 점도 원작 그대로 재현을 잘 해줬고요. 그리고 곱슬머리 특유의 이런 보글거리는 질감까지 정말 섬세하게 표현을 잘 해줬네요. 모자는 비둘기라도 꺼낼 것 같은 마술사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세로로 길이가 긴 이런 특징을 잘 살려서 원작을 잘 재현해줬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사용감이 느껴지는
이런 흠집 표현까지 들어있네요. 비스타는 또 이렇게 단추를 거의 잠그지 않은 이 상의 패션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상 사이로 드러난 이런 목뼈의 윤곽이라던가 가슴 근육이 너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없으면은 굉장히 허전했겠죠. 이런 가슴털도 진짜 빼곡하게 배까지 이렇게 넣어줬네요. 상의에는 뭔가 파워레인저 의상 같은 그런 문양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문양도 잘 보이지 않는 등판까지 꼼꼼하게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의상에도 이렇게 사용감이 느껴지는 흠집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제일복권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느껴지네요. 비스타는 이도류예요. 기병들이 사용했던 스타일의 칼을 양쪽에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요. 코등이라던가 이런 손잡이 모양을 원작 그대로 재현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하지 않은 메탈릭 도색을 해준 덕분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이쪽 칼 손잡이는 살짝 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연성이 있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드라이기를 쑤여주면 쉽게 이렇게 바르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기한 점은 칼을 뽑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마치 이렇게 뽑힐 것처럼 실감나게 표현해준 점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느껴지네요. 칼집의 색깔이라던가 이렇게 붕대를 감아 넣은 듯한 이런 스타일도 원작과 똑같이 지연이 잘 됐고요. 특히 이런 자주색 칼집 색깔은 이렇게 적당하게 광택까지 넣어준 덕분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사진으로 볼 때는 망토가 좀 짧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상하체를 다 덮을 정도의 충분한 길이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부터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주름이라던가 흠집을 표현한 듯한 이런 빗금 조형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네요. 하의는 하늘색 바지를 입고 있어요. 부츠 때문에 끝단이 이렇게 구겨진 부분을 자글자글한 주름 조형으로 진짜 실감나게 표현을 잘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난 부분은 밝게, 이런 뒷부분은 어둡게 도색하는 음영 도색까지 굉장히 수준 높게 잘해줬네요. 부츠의 디자인도 원작 그대로 재현을 정말 잘해줬고요. 그리고 광택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덕분에 정말 잘 닦은 그런 부츠의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무광의 바지와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하체 쪽에 확실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일복권 비스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제일복권의 다크호스로 꼽고 싶은 피규어예요. 흰수염, 조즈에 밀려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직접 소장해보니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절대 작게 나온 피규어가 아니에요. 함께 발매된 흰수염, 조즈와 잘 어울리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세트로 수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헤드도 이번 비스타의 장점 중 하나였어요. 완벽히 재현된 능글맞은 미소와 수염을 잡고 있는 포즈에서는 비스타의 특징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자연스러운 피부톤과 고퀄리티의 칼 조형 역시 비스타에 대한 만족도를 한층 높여준 요소로 꼽고 싶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